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페셜 토크의 주정민입니다. 오늘은 섬의 발전 비전을 제시하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과 소득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국내 유일의 섬 국책기관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CNB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CNB 광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섬진흥원 오동호 원장입니다. 요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많은 시민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섬을 찾고 있는 이 점에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도 하고 같이 또 대화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한국섬진흥원이 작년 10월에 이제 개원을 했고요. 그래서 한 9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제 처음 개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어느 기관이든지 새롭게 출범한다는 것은 기대와 설렘이 있는 반면에 또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국섬진흥원이 나가야 될 기본 방향을 세우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또 처음 신설 기관이다 보니까 연구할 인력도 새로 뽑아야 되고 또 조직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섬진흥원에서 일할 인력을 구성을 하고 또 조직도 그리 설계를 이제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섬 현장을 찾아가면서 또 섬 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우리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낼 것인지를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기초를 다지고 있고 설계를 하고 있고 이런 단계이신 것 같은데 이제 뭐든 참 처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힘들고요. 이제 특히 이제 섬진흥원이 이 개원하면서 우리 광주 전남의 시도민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기 때문에 초대 원장으로서의 그 어깨도 무거웠고 책임감도 좀 많이 느껴졌을 것 같은데 취임 당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공직을 지낸 후에 대학에 잠깐 이제 교수로 가 있다가 다시 한국섬진흥원 원장으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어떤 공직에 지기보다도 아주 가슴이 설레고 공직에 또 어쩌면 마지막을 봉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죠. 그런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한국섬진흥원으로 왔었고 또 아름다운 목포 사막도에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원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원장님 그동안에 이제 걸어온 길을 쭉 봤더니 이 자치분권 지역 발전의 전문가로 역할을 해 오셨어요. 보니까 국가 공무원 인재개발원 원장도 하셨고 또 울산광역 행정부시장도 하셨고 여러 가지 중책들을 맡아 오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좀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고시라는 것을 이제 합격을 해서 우리 옛날 같으면 이제 내무부 공무원으로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 먼저 경남도청에 가서 이제 지방사무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이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이제 행정자치부로 전입을 가면서 거기서 이제 과장도 하고 국장도 가고 또 중간에 이제 지방에 울산광역시 행정부시장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제 우리 지방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지방 재정에 관한 그라든지 또는 이제 지방 발전 이제 그걸 좀 더 우리 요즘 이제 이슈화된 용어로 하면 이제 지방 분권 이제 이런 분야에 제가 또 평생을 근무를 해오면서 여러 가지 또 정책들도 입안을 하고 추진을 해왔죠. 예. 아마 이제 고향이 경남 산청이어서 경남 쪽에서 이제 공직 생활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어린 시절, 그러니까 유년 시절은 원장님 어떤 시절을 보내셨는지 좀 궁금해서. 산청 아시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 천왕봉, 지리산의 주봉이 소재하고 있는 아주 이제 뭐 산골입니다. 눈을 뜨면은 보이는 것은 하늘과 산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늘 어린 가슴에 아주 즐거웠던 풍경이 한 번씩 그 비행기가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처럼 좀 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 아마 어린 마음에 이제 그 뭐 날 수에 있겠습니까만은 이제 산골을 떠나서 조금 더 넓은 도해지로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뭔가 또 지역을 또는 뭐 국가라는 그런 개념은 모르지만 뭔가 좀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이제 어릴 적 꿈을 산골에서 키웠죠. 예. 어린 나이에 이제 그런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보니까 이제 또래 아이들보다는 훨씬 더 어른스러운 또 깊고 넓게 또 멀리 바라보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뭐 과찬의 말씀이고요. 뭐 또래들이 갖는 나름의 꿈 또는 뭐 희망 뭐 이런 생각들을 했죠. 근데 다만 조금 차이는 또래 아이들보다는 좀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이제 유일한 뭐 친구가 그 시골에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새로운 것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걸 이제 책을 통해서 좀 풀었는데, 그러면서 좀 날고 싶다, 또 좀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었죠. 예. 아마 이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때 당시 다른 친구들보다는 훨씬 더 좀 철이 빨리 드신 것 같은데 꿈도 조금 다른 친구들과는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린 시절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뭐 어린 시절에는 막연하게 뭐 다들 그러듯이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네, 그렇죠. 이야기를 합니다만,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책을 읽다 보니까 참 책을 쓰는 한번 작가가 되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이제 어린 마음에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조금 더 이제 지나면서 우리 마을을 위해서 또는 우리 전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뭐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일까, 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앞으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죠. 그것이 이제 조금 커서 직업 이름으로 이제 공무원이 그런 것을 하는 곳이다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되었고, 네. 그런 어릴 때 이제 좀 글을 쓰는 작가 또는 뭐 공적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 이런 것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원장님 공부도 잘하셨을 것 같은데 조금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공무원의 길을 가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과 달리 공무원이 굉장히 확 보이고 그렇게 크게 인기가 있던 직업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기업에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법조계로 간다든지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앞서 이제 뭔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뭐 일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공무원으로 가셨을 것 같은데,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특별한 어떤 계기 같은 게 있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80년 초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뭐 우리 또 광주 시민의 아픔이기도 하고, 또 어쩌면 이제 지금은 자랑스러운 우리 5.18 민주화 운동으로 성화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사의 뭐 획기적인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학 초년 시절에 이제 그런 상황을 간접적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통해서 들으면서, 뭐 어느 젊은이들이 다 그랬습니다만 사회 변혁에 대한 그런 꿈들이라 그럴까, 그런 그 우울한 군사정부 시절에 뭔가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큰 사회 변화에 대한 갈망,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또 직업적인 일들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이제 가장 제도권 내에서는 공무원이 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은 행정고시를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예.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80년대 군사정권 시대에 대학 시절을 보내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더욱더 공직에 대한 꿈을 키워오신 거네요. 예. 그렇다면 이제 청년 시절 원장님 보실 때 어떻게 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청년 시절 뭐 우리 20대 그야말로 열정과 또 어쩌면 이제 열병이 같이 공존하던 그런 시대였죠. 좀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당시 아주 뭐 어려운 시대적으로 어려웠지 않습니까? 뭔가 그 청년들이 갖는 그 암울한 시대에 대한 암울함, 또 그러면서도 뭐 이대로 우리가
그냥 주저앉기에는 조국이라는 그런 또 뜨거운 단어가 있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변화, 변혁에 대한 그런 그 열망, 이제 열정들을 좀 꿈꾸면서 그걸 또 실질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뭐 꿈만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좀 실행력을 키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민들을 하면서 뭐 지내왔었죠. 예. 예, 대학 시절 행정고시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합격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어렵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저희들 제가 1984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했는데 딱 100명을 뽑았습니다. 네. 가장 이제 적게 뽑던 그 시절이었고, 뭐 이제 어느 고시든 또 어떤 시험이든지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만은 뭐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 내 아주 뭐 열심히는 했었죠. 또 어쩌면 뭐 운도 좋았었고 여러 가지 또 주위에 많은 도움으로 쉽게 또 합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겸손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열심히 아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행정고시 합격한 후에 이제 여러 요직들을 쭉 거치셨어요. 앞서 이제 뭐 울산광역시 네. 부시장도 하셨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여러 이제 중요한 자리를 맡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 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자리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순간순간이 저에게는 다들 소중한 꽃자리였죠. 네. 그렇지만 우리 사회자 말씀처럼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더더욱 이제 있기 마련인데, 한 두 가지 면에서 이제 지금 보면 아주 기억에 좀 남죠. 첫 번째는 그 20대 중반의 푸릇푸릇한 시절 이제 초임 사무관으로서 그때는 제가 네. 이제 창원에 있는 경남도청에서 근무를 했는데, 패기도 있었고 또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자신감 뭐 이런 것도 이제 있었죠. 그런 중에 이제 열심히 하면서 아주 상사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네. 그래서 젊은 어떤 아이디어 또 해보고자 하는 의지들이 상사들의 진짜 쉽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우리 그 당시 경남 도를 바꾸자라는 이제 그런 뭐 캐치프레이즈도 내세우면서 아주 청춘을 불살랐던 이제 공직 초임 시절이 지금 봐서 이제 아주 기억에 남고, 네. 이제 조금 지나면서 이제 직위가 가면서는 뭐 의지라든지 열정 이제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공직 근무하는 데서 가장 큰 보람은 자기가 그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정책을 설계를 하고 또 그 정책이 지역 사회나 국가적으로 얼마나 개선에 또 이바지했느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지방 재정 분권 또는 뭐 크게 보면 지방 분권 사회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일 중에 하나가 지방 소비세와 지방 소득세를 네. 도입을 했던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국세로 가던 부분을 우리 지방세로 새롭게 이양한 우리나라 이제 첫 번째 사례인데, 그 지방 소비세 제도를 제가 행정자치부에 담당 국장, 지방세제국장을 하면서 그것을 기획을 하고 결국 법률까지 통과시켜서 이행을 한 것이 지금 봐서 가장 보람에 남는 일입니다. 네. 우리가 지방 분권 하게 되면 여러 분야의 분권이 있지만 재정 분권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좋은 일만 계속 있지만은 않으셨죠. 뭐 원장님 지나오신 길 그렇습니다. 과정에서도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예,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어려움도 많았죠. 네. 다행히 이제 큰 공직 한 33년 정도 제가 이제 근무를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 이제 차관급으로 퇴직을 하기까지 네. 그렇게 큰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또 할 수 없거나 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가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뭐 그런 순간들도 있었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나라 이제 지방 분권, 지방 자치를 총괄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네. 지난 정부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자치분권위원회로 되어 네. 있습니다만은 그게 제가 이제 초대 기획단장을 하고 또 뭐 나름대로 열심히 했었죠. 그리고 나서 뭔가 더 좋은 곳으로 이제 영지를 가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다들 생각했는데 그 당시 2014년경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또 일어나고 네. 하면서 행정안전부 자체가 뭐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죠. 그런 와중에 저도 늘 스트라이크 역할을 했는데 또 어떤 곁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뭐 나름의 이제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런 정도가 이제 조금 어려움이었다고 생각이 되고 근데 또 지나와서 보면은 네. 그 자체도 어쩌면 또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또 듭니다. 예. 이제 원장님 보니까 이제 공직에서 퇴직한 후에 네. 한국 섬진흥원장으로 오기까지 이제 3년 동안의 이 기간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을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제가 공직에 33년 6개월 근무를 했습니다. 네. 조금 일찍 시작해서 또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입니다만은 정년이 되기 전에 이제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섬진흥원장으로 오기까지 딱 그 사회자님 말씀대로 딱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저에게는 아주 값지고 또 제가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경험을 하면서 또 실제로 또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던 아주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학생들과 같이 대화하면서 제가 만들었던 또는 설계했던 정책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또 학문적으로 어떻게 더 그것을 발전시킬 것인지 연구하는 그런 젊은이들과 대화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 하나의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 조금 더 개인적인 일입니다만은 제 평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사회자님 아시죠? 네. 그 길을 걷는 것이 제 이제 넘버원 버킷리스트였습니다. 그래서 퇴직하는 순간 이때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2018년 9월 1일자로 퇴임을 했는데 한 달 동안 준비를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월 1일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갔죠. 그래서 프랑스에 한 달, 스페인 한 달, 또 포르투갈 리스본까지 가는 산티아고 순례길 뭐 여러 길이 있습니다만은 유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산티아고 순례길 2,000km를 약 석 달간 걸었던 네.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값진 경험이었고 또 시간을 보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 석 달 동안 이제 유럽을 쭉 여행을 하시면서 산티아고 길을 쭉 걸으셨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로는 또 그 결과를 책으로 쓰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고위공직자 출신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다고 하니까 이제 네. 모 언론에서 좀 연재를 해달라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틈틈이 이제 글들도 써가지고 다녀오고 난 이후에 순례 세상을 걷다라는 제목의 이제 책을 썼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2019년 봄에 발간이 됐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이제 읽게 됐습니다. 뭐 그 책 내용이 좋아서라기보다도 누구나 이제 가보고 싶어 하고 또 실제로 그렇지만 이제 가기가 쉽지 않은 거니까 다른 사람이 갔다 온 경험을 좀 쉽게 제가 또 그 책에 사진들을 또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른 사람들이 좀 간접적으로라도 길을 걷는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이제 책을 냈는데 아주 그 책을 내면서 많은 사람이 읽어도 주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강연도 많이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예, 한때는 우리가 이제 이 산티아고에 가는 여행이 또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특히 2019년 그때 제 책 나올 무렵에 아주 또 큰 붐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예, 결국 이제 여행 작가로서 역할을 하신 건데요. 그동안에 쭉 이제 여행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이 있었다면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행 아주 뭐 설레는 단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 2,000km를 걸으면서 그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길이 이제 1,000년이 넘은 순례길이지 않습니까? 네. 순간순간들이 다들 의미 있고
그 장면들이 지금도 하나하나 다 기억에 남습니다만은 2,000km 순례길의 마지막 종착지를 제가 포르투갈 리스본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산티아고라는 도시에 도착을 하고 이제 역으로 산티아고라는 도시 스페인에 있는 스페인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이제 거기서 역으로 이제 리스본으로 가는 길을 했는데 리스본이 아시다시피 우리 15세기, 6세기 대항해 시대를 시작한 그 스타트 라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그 조그만한 유럽의 빈방인 포르투갈이 어떻게 해서 대항해 시대를 개척했을까라는 의문들을 늘 공직 현직에 있으면서 이제 가져왔었는데 막상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의 종착지를 리스본으로 정하고 리스본 그 하구에 태주강 하구 또 그 당시 대항해세를 출범한 그 대성원학원 입구에서 그 광경을 이제 보니까 아주 가슴이 뭉클했었죠. 네. 이제 책을 통해서 뭔가 이제 독자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산티아고 또 여행 이런데 로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 여행길에 나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좀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길을 나서는 사람들에게 길이 가져다 주는 의미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다 각양각색일 것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느꼈던 가장 큰 것은 길 위에 어떤 고독과 자유라 그럴까요? 네. 어쩌면 이제 마음의 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좀 막연한 추상적인 뭐 용어이겠습니다만은 어떤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이 되어야만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에 오는 많은 우리 젊은이들 또 은퇴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다들 나름의 이제 고민과 또 어쩌면 이제 새로운 또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이제 전환점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저도 뭐 마찬가지였고 이제 그런 과정에 있어서 길을 걸으면서 무엇이 자기를 가장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길 위에서 좀 얻게 된 그런 이제 내면적인 이제 성찰의 과정이 가장 이제 기억에 남고 또 실제로 이제 뭐 한 달, 두 달, 세 달간 가면은 산티아고 순례길은 세계 각국에서 순례자들이 오고 또 순례길 자체가 천년 동안 쌓여온 문화, 역사들이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순례 동지들하고 뭐 남녀노소 불문이죠, 그죠? 같이 동지가 되면서 대화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또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반면교사 같은 데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하는 과정들이 아주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네. 이제 원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원장님이 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도전 정신이 지금의 원장님을 있게 한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이제 봐주시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저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열정과 도전이었습니다. 하는 일에는 늘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비록 뭐 성과가 나는 것은 그 결과의 문제고 스스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몰입을 하느냐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반면에 열정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되는 것은 아니고 늘 새롭고 힘들지만은 뭔가 개척 정신 또 해보겠다 하는 의지 그 이제 도전 정신 아니겠습니까? 늘 공직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고 또 공직 이후에도 그런 열정과 도전 그 두 단어를 늘 제 곁에 호주머니에 두고 살았었죠. 네. 예, 지금부터는 원장님 한국섬진흥원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일의 섬 국책기관, 진흥기관인데요. 먼저 한국섬진흥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 정부가 설립한 섬 전문 연구진흥기관이 우리 한국섬진흥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섬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제 유인도, 뭐 무인도 해서 한 3,800여 개의 이제 섬이 있는데, 이 섬의 가치가 이제 날로 증대되고 있고, 또 섬이 어쩌면 이제 국가 성장 동력의 새로운 자원으로 이제 인식이 시작하는 시기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있어 왔죠. 그래서 이제 섬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섬 발전을 위해서 뭔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 이 지역 사회부터 또는 국가적으로 있어 왔는데, 그런 흐름에 이제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가 만든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일부 사람들은 이제 이쪽 우리 전남에 있기 때문에 예. 마치 이제 전남에 있는 섬을 대상으로 한 지능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전국에 있는 3,800개 그렇습니다. 섬을 네. 대상으로 해서 섬의 가치를 높이는 그렇습니다. 일을 뭐 하고 있는 섬 수는 기관이죠. 우리 전남 지역이 전체의 많은 부분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섬에 살고 있는 인구로 보면은 경남이 더 많이 또 살고 네. 있기도 하고, 또 충남, 전북, 저 인천광역시 가더라도 우리 서해 5도, 뭐 백령도 이리 있지 않습니까? 아주 아름다운 섬들도 또 중요한 섬들도 많이 있고, 특히 또 동해안에 가면 울릉도, 독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우리 전남만의 연구기관이 아니고 네. 전국 전체의 섬을 연구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섬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주로 이제 그렇습니다.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하고 네. 계시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주 역할하고 업무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섬의 가치가 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영토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었습니다만, 요 근래 오면서 이제 인문 또는 생태 문화적인 가치들이 부각되기도 하고, 또 해상 풍력이라든지 뭐 새로운 이제 에너지 이 자원의 어떤 설치 공간으로 하면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산업의 어떤 공간으로서 이런 이제 가치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한국섬진흥원은 기본적으로 이제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담당하는 일종의 이제 R&D 센터 기능을 하도록 이제 법에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한 체계적인 이제 섬에 대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좀 수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이제 정책을 제공하는 띵크탱크로서의 역할을 또 담당하도록 되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섬에 관한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활동가들도 있고, 또 섬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 또 현장의 리더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현장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는 리더 양성 기능, 이런 부분들도 이제 같이 저희들이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흥원에서 이 섬에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미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세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이제 마스터 플랜 이름 이제 한국섬진흥원 발전 그랜드 디자인이라는 이름으로 네. 조금 이제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비전을 미래를 잇는 섬, 세계로 나가는 섬. 그래서 기본적인 키워드를 세계와 미래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출발선이 또 섬이기도 하고, 또 미래를 잇고 세상과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세계를 좀 이을 수 있는 그런 섬의 이제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비전을 정하면서 좀 국제적인 섬 전문 연구 기관의 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이제 미션을 정했습니다. 그런 이제 미션 하에 크게 5가지 이제 전략 과제를 정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조사를 하는 그런 기능, 그 R&D 센터 기능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하는 문제, 그다음에 싱크탱크, 그다음에 이제 아카데미 기능, 또는 이제 교류 허브 기능, 또 실질적으로 이제 섬 관련된 각종 발전 진흥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거나 또 평가하는 그런 또 에이전시 기능, 이렇게 크게 5가지 과제를 전략 과제로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리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예. 현재 지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사업이 한국섬 순례길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육지에도 좋은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리산 둘레길 또 각 시군마다도 이제 좋은 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섬에도 아주 좋은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주도 같은 큰 섬에는 우리 제주 올레길이라고 해서 제주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널리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진 길인데 우리나라 이제 섬들에도 지금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현장에 있는 이제 전문 활동가들이 만들어놓은 좋은 순례길들 또는 둘레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섬의 둘레길 또는 순례길을 종합적으로 좀 정보화해서 일반 우리 시민 국민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종합 플랫폼 기능을 좀 갖추도록 하는 것이고 네. 또 실제로 이제 알려져 있는 또는 또 조성되어 있는 길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또 접근을 하고 또 길이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고 전체 길 가는데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하는 기본적인 길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섬 순례길을 또는 둘레길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순례길 프로젝트입니다. 예. 일반 시민들이 좀 많이 알고 또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달에 네. 우리 가까이 있는 여수 금오도에 있는 비렁길을 한번 네.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번 다녀왔습니다. 전체 한 18km 비렁길이 보니까 여수 이제 사투리인데 우리 표준으로 하면 이제 배랑길이더만요. 네. 그러니까 해안 절벽을 따라가는 배랑을 따라가는 길을 한 18km 낸대. 그야말로 18km 보는 동안 안쪽으로는 섬의 이제 울창한 숲을 보고 또 오른쪽으로는 우리 시원한 여수의 앞바다를 보면서 네. 걷는 길인데 한 해에 한 25만 명이 온답니다. 네. 섬인데도. 그토록 이제 아는 사람들은 또 오지만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이제 못 오게 되는데 그뿐만 아니고 우리 청산도 가더라도 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슬로시티 슬로 길도 그렇죠.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길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좀 잘 알리는 것이 첫 번째는 중요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제 접근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게끔 하는 이벤트들을 좀 만들어서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이 있죠. 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섬이 참 많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보니까 신안만 해도 저희가 1000개가 넘는다 그래서 천사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섬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섬지역 소멸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또 어떤 얘기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섬 수가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 수는 3,383개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사람이 이른바 이제 살고 있는 유인도가 한 460개 되고 그 나머지 한 2,900개 정도가 무인도인데 지금 이제 유인도 사람이 살고 있는 섬들도 크게 이제 변화하고 있는 것이 좀 전에 이제 섬 소멸 문제에 말씀을 주셨는데 인구 구조 자체가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살고 있는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이 굉장히 이제 높아가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섬이 새로운 어떤 터닝 포인트의 순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섬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농어촌 전체가 지역 소멸이다 또 인구 감소의 큰 지금 흐름 속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속도가 빠른 곳이 섬이다라고 이제 할 정도로 섬 소멸 문제가 굉장히 이제 핫한 이슈로 와 있는 상태죠. 네. 우리나라 영토가 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섬이 많은데 섬을 또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우리의 약점을 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섬이
우리 국토 그러니까 영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섬은 섬 자체의 어떤 공간보다도 섬과 바다 네. 그러니까 영토가 어찌 보면 굉장히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섬이 있고 그중에 또 갯벌이 있고 또 바다 그 속에서도 생물들이 살고 있고 또 살아온 어떤 수산 자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섬은 어떤 국토 관리 측면에서도 영토를 굉장히 확장시킬 수 있는 네, 이제 그러겠네요. 그런 영토 확장의 개념으로서도 중요하고 그 확장된 영토의 개념 속에서도 이제 새로운 산업 자원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도 요즘 이제 새롭게 섬의 가치 또는 자원으로서의 활용도가 새롭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요번 우리 국민들 이제 코로나라는 아주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제 우리 어려운 시기가 역설적으로 섬에는 또 다른 이제 희망을 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답답해 할 때 섬과 바다를 찾는 인구가 굉장히 늘어나기도 하고, 또 요즘 TV 이 프로그램에도 섬과 바다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답답한 이제 도시민들의 그 마음을 좀 더 여유 있고 또 푸른 바다를 보면서 마음을 좀 힐링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섬과 바다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섬은 또 다른 어떤 가치, 뭐 영토 또는 뭐 산업 자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어떤 힐링의 또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어떤 가치, 이것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준 큰 선물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말씀 이제 듣고 보니까 결국 이제 섬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 발전되어야 됩니다. 예, 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 해결할 뭐 숙제 이런 것도 있다면 어떤 건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크게는 뭐 두 가지 측면입니다. 네. 이제 섬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교통적으로 이제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네. 그죠? 그런 면에서 육지와 연결하는 이제 연육교, 또 섬과 연결하는 연도교를 체계적으로 이제 계속 확충하는 그런 부분들이 과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연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배로 이제 가야 되는데, 배는 날씨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날씨라든지 기후 이런 데 관계없이 좀 운행할 수 있는 대행 선박이 이 교통을 책임지는 그런 어떤 교통 체계를 혁신하는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섬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섬 주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본적인 어떤 권리라 그럴까, 또 복지 수준에서 육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이 네.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누리고 있는 이제 교통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 복지 이런 게 아주 우리 섬 주민들에게는 좀 열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섬 주민들이 육지민들에 비해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그걸 좀 네. 객관적으로 조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많이 좀 열악하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는 이제 섬 주민의 어떤 복지 수준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높일 것인지 하는 대안들을 제시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제 활발한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노력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뭐 정책 연구의 대상은 뭐 현장에서 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래서 우리 전문자 연구진들이 연구 과제에 따라서 섬의 현장에 가서 조사하기도 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실질적인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뭐 그런 과정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원장님 저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섬 현장과 이제 소통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들을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찾아가는 섬 현장 포럼이라는 이름으로 네.
한 달에 한 번 이제 원장과 또 우리 연구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안전부라든지 시도, 시군에 있는 이제 담당 공무원,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주민 대표들, 그리고 주민과 공무원, 우리 연구진 3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섬의 이제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해결 방안도 제시하는 그런 현장 포럼을 좀 제도화해서 체계적으로 좀 가져가려는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섬 관련된 현장의 활동가들도 많이 있고 또 전문 단체들도 많이 있고 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또 대학에 또 개별 어떤 단체가 중심이 된 그런 연구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 또 연구기관 학회하고도 이제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이 섬의 소멸도 좀 예방을 하고 또 섬 발전을 위해서는 한국섬진흥원 혼자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는 그렇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섬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와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그 노력들도 기울이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가장 뭐 중요한 고객은 어찌 보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군 또 시도,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의 섬 정책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연구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지자체가 섬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프라 중심의 그런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인프라 개선을 위한 사업 플러스 지역의 어떤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네.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섬 발전 특성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시군하고 협약을 맺어서 단순히 이제 시설 짓고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년 또는 2년 단위로 그 지역 공동체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전문 연구진들이 하나의 컨설팅 또는 또 교육을 할 부분 또 여러 가지 사업이 원래 목표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점검도 하고 하는 그러한 좀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려고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좀 소외되어 있고 발전이 되지 않은 네. 농촌, 어촌 지역에도 이제 청년들이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청년들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있고 청년들이 좀 참여하도록 하고 네. 있는데 이제 섬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금 원장님께서 섬의 청년들이 좀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제 네. 청년들이 가서 많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산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젊은이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을 갖춰두는 것이 정부와 이제 지자체가 할 일인데 네.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좀 그런 것을 이제 촉진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하고 별도로 청년들로 구성된 한국섬진흥원 청년자문단을 네. 별도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 되어서 그래서 우리 한국섬진흥원이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좀 제시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청년자문단 이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섬진흥원하고 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청년들이 일단 섬에가 살기 위해서는 뭐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좀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8월 달에 좀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섬 한 달 살이 프로젝트를 하려고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이름을 섬의 살을 잃었다 이렇게 정해서 뭐 한 달이든 아니면은 뭐 시간이 안 되면은 뭐 일주일이라도 섬에 가서 지내보면서 아 섬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에 관해서 이제 최소한의 숙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는 그래서 청년들이 섬을 여행하고 사는 그런 어떤 테스트 베드적인 그런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섬에 대한 얘기 또 섬진흥원에 대한 얘기 네. 많이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제
한국섬진흥원을 어떻게 이끌고 나가실 계획이신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섬진흥원은 뭐 초대에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부가 만든 섬 전문 연구기관에서 세계 최초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세계에 이제 섬이 중심이 된 섬나라도 많이 있고 또 세계 어떤 섬이 많은 국가 중에 다도해 국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에게해,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아주 섬들이 많이 있고 네. 거기가 이제 또 고대 그리스 문화의 발상지지 않습니까? 그 에게해에 있는 섬 지역들이 이제 다도해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한 40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반도 국가로서 세계적인 이제 다도해 국가로 이래 알려져 있는데, 그래 섬의 뭐 나라든 또는 다도해 국가든 아주 우리 한국섬진흥원의 이런 전문 연구 기관 설립 사례를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섬 전문 연구 기관으로서의 어떤 국제적인 롤 모델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초대 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포부기도 하고, 지금 시작은 뭐 미미하겠습니다만은 세계 미래인데 좀 키워드를 두면서 국제적인 나름의 이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섬 전문 연구 기관으로 성장을 시킬 그런 포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지역민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은 우리에게 많은 설레임을 주는 공간입니다.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 코로나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우리 섬으로 또는 바다로 가서 우리들의 마음도 좀 치유하고, 또 섬은 어쩌면 우리의 미래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자원이기도 합니다. 이런 섬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섬의 가치를 높이는데 활발한 활동 그렇습니다. 하시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합니다.